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제 몽골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 몽골은 이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또 풍부한 곳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과도 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몽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소련에 이어서 북한의 두 번째 수교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북한과는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몽골은 우리와도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 북한 그리고 몽골이 삼자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 안보 대화라고 해서 몽골이 주최하는 안보 대화에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남북몽 삼자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양국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영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이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 2018년도에 1차 그 북미 대화가 열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긴 했었지만 이 몽골도 이 개최지 후보군으로 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광물이라든가 또 특히 뭐 히토류 관련해서는 탐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와 협력할 분야 많을 것 같고 또 보건 의료 협력이랄지 아니면 그 몽골 여성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이 협력할 거리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몽골 순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바로 몽골로 이제 이동하죠. 그런데 이번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 정상의 몽골의 국빈 방문 15년 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문 15년 만이고요. 이 대통령이 9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후렐수 대통령과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후렐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협정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교환식하고 공동 언론 발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도 합니다. 이 둘째 날에는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 또 교민간담회 그리고 국회의장 총리 접견 등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후렐수 대통령과 함께 몽골의 최대 국가 행사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 나담 축제가요, 몽골이 매년 주요 국가의 이제 정상급 인사를 주빈으로 초청을 하는 행사인데 이게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기리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국빈 방문, 나담 축제까지 그리고 저 오늘 오전에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할 때는 임기 말에 주로 갔었는데 임기 초에 몽골을 이렇게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1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시였겠죠.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이 이번 이제 몽골 방문도 인터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몽골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기도 하겠지만 히토류 등등 자원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히토류도 그렇고요. 구리와 몰디브댐 같이 광물이 풍부한데 모두 첨단 산업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광물들입니다.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화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성이 큰 신흥 무역 강대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좀 바탕으로 무역 그리고 공급망 협력이 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핵심 광물을 비롯해서 식량 안보와 또 황사 대응, 또 보건과 기술 같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또 양국 정상이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번에 그 몽골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몽골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요즘 가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적 교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인구가 340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한 30만 명. 전체 인구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즘 몽골 가보신 분들은 한국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경험하고 간 걸 몽골의 일종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몽탄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 새로운 한국 건설사가 들어가서 지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신도시 개념에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동탄 신도시 모델 같은 걸 가져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몽탄. 네, 그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고 그리고 소비 문화나 이런 것도 문화가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몽골에서 제일 번화가를 가면 뭐 1분마다 한 번씩 한국 편의점을 만날 수 있다. 한국 마트에 가서 네. 뭐 식재료를 산다. 네. 떡볶이와 만두, 뭐 김밥을 아주 편하게. 그건 기본이고. 네. 그리고 네. 뭐 포장마차들도 질비한다. 아. 한국어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몽골하고 우리가 뭐 단순히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네. 문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뭐 국빈 방문도 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정치적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몽골이 북한하고 많이 가까워요. 그렇죠. 원래 북한하고 가까운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몽골이 스스로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하고 참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히토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몽골의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계엄 선포했을 때 방첩사 요원이 몽골에 가서 뭐 갔었죠. 거기서 있었던 뭐 문제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려져서 네. 알기도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하고 몽골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일종의 몽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사이에 중간에 몽골이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략적 가치가 얼마든지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몽골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뭐 편의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문화 뭐 그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고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상당하다고 하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가서 많은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몽골 여행을 좀 알아봤는데 동행을 구하지 못해서 아쉽게 무산이 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못 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못 갔는데 알아보긴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유튜브로도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유튜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동탄 신도시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또 C로 시작하는 편의점 있잖아요. 저희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까 저희 자료화면에서 나왔는데. 네. 네, 그리고 네. 이 점원들도 다 한국어가 가능한 아. 그런 점원들도 많고 네. 또 마트에 가서도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건다던가 한국어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만큼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금 더 양국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몽골이 네. 동북아 안보 대화체인 울란바토르 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울란바토르 대화를 통해서 청와대는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여건 조성 같은 거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